피해자 차모 씨는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갈비뼈 골절 등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간단한 진술은 가능하다는 의료진 판단이 나오자 사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병실을 찾았습니다. 2시간가량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차 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 씨 주장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승했던 아내가 한 설명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아내 김 씨는 병원에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역주행을 했냐고 물었는데 차 씨가 밟을수록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고 전한 겁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건 같지만 구체적인 묘사가 다른 겁니다. 피해자가 급발진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똑같이 했을까요? 혹시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경찰은 차 씨의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신문보다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만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 씨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 분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D 스캐너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였고 사고 기록 장치 EDR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차 씨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가 놓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온라인상에 유포된 피해자 조롱글 역시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게시글을 반복 유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진입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대화 중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 차 씨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아내 친오빠 칠순잔치를 다녀오다 사고를 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부부는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오면서 호텔 식사가 참 좋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야기는 두런두런 이어졌고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차 씨 부부는 일방통행로인 세종대로 18길로 잘못 들어선 뒤 상황이 심상찮음을 느낀 듯 대화를 갑자기 중단했고 차 씨가 당황하며 소리를 낸 뒤 충돌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조수석에 있던 아내 김모 씨는 소리를 지르면서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도 브리핑에서 가해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구간부터 가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블랙박스에는 추돌 직전 같은 짧은 음성과 아내의 비명이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내 김 씨는 사고 원인은 기계 오작동이고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소리만 질렀는데 다 녹음됐을 것이라며 부부싸움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저희 부부는 성당에 꾸준히 나가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부부가 급발진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차 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전후 기록 장치 추출 내역과 CCTV 영상 등 6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 차 씨에 대해 가능한 빨리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두고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정비 분야 1호 명장으로 알려진 박병일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해 차량의 경우 일반 차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며 운전자의 과실은 3, 자동차의 결함 문제를 7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2018년식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 모델로 전방에 있는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차를 세우는 긴급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운전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됐으면 저렇게 사고까지 안 날 수 있는 차인데 났다는 거죠. 온도, 습도, 진동, 열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됐다, 어떤 때는 안 됐다 하는 현상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전자 시스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당 차량은 긴급 제동장치 문제로 한 차례 리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자 제어 장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브레이크 등만 갖고 제동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이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 차량이 마지막에 스스로 멈춘 점에 대해서는 사고 충격으로 안전장치가 리셋되면서 다시 작동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다만 정확한 원인은 사고 기록 장치 추출 내역과 엑셀 포지션 센서,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한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통상 급발진 차량은 전자장치 이상으로 오히려 더 가속이 붙어 구조물과의 충격에 의해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스스로 멈춘 이번 사고의 경우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염 교수는 급발진 차량의 경우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컨트롤되지 않으니 핸들을 조작해 차량을 피하고 사람을 치지 않으려는 정황이 나타난다며 특히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현직 기사로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기에 회피 운전 정황이 더 잘 나타나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급발진은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본인의 실수를 면하라고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다며 급발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